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후를 대비해서 재테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토지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미술품도 있고 골동품도 있고 또는 금도 있고 또 주식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토지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추후에 시간이 있을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초보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제 말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본 강의 내용을 들어가면은 왜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땅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건물이나 뭐 이런 것 등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상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땅은 어떻습니까? 천년이고 만년이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토지 가격은 올라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전문적인 말로 통화량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거의 24시간 돈을 지금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최악이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그게 과연 경기가 좋아서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만이 아마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과 같이 경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식과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모순점이 있죠. 결국은 이거는 어느 순간에 거품이 빠지게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땅은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기술의 발달이 있다 하더라도 땅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의 면적은 약 99,600km제곱미터가 됩니다. 그 많은 땅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가격도 다르죠. 그래서 땅은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몇 평대는 얼마, 몇 평대는 얼마, 어느 위치에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초보 투자자들도 중개사무소 몇 군데만 가면 다 알 수가 있죠. 또는 스마트폰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토지에는 정가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라는 거 있잖아요. 부자는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들도 땅값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것은 땅이 가진 개별성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래되는 가격은 현재 사용되는 실거래가, 즉 한국감정원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별성이 너무 강해서 사실상 앱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다 구석구석 토지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토지 가격을 보는 눈이 바로 잘 아시겠지만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가격의 가치를 분석할 때는 통상적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가장 가치가 낮죠.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줄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다음으로 조금 나은 것이 바로 농림지역이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관리지역이죠. 그 다음에 가장 토지 가치가 높다는 지역이 바로 도시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용도지역에 대한 가치 판단만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를 접근해도 토지 투자에서는 결코 어려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이 사면은 조금 큰 면적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은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땅을 살 때 한 300평 정도 사뒀다가 만약에 지가가 상승하면은 300평을 150평으로 분할해서 150평은 팔고 150평에다가 내가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도 있죠. 구태여 모든 것을 내가 땅을 사가지고 전부 다 집을 짓겠다, 내 돈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주 초보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은 만약에 여유가 좀 있으면은 한 500평을 사뒀다가 어떡합니까? 지가가 오르면은 역시 분할을 해야 되겠죠. 한 300평 정도는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150평 땅에다가 한 200평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방법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됩니다. 좀 적극적인 말로 하자면은 토지 투자에서는 각자 개인의 상상력이 매우 뛰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경주 최씨 부자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1500년에서 1900년까지 근 300년을 이어온 유명한 부자 가문이죠. 투자라기보다 부자 가문이죠. 그래서 경주 최씨 부자가 오늘날에도 많이 전해져 오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최씨 부자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고 했답니다. 요즘은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대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바로 수출이나 수입으로 모든 것이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나 1600년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죠.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고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논밭이 헐값에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때 최 부자는 어떻습니까? 논밭을 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을 빌려주면서 흉년기가 오면은 그때 갚아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씨 부자는 어떻습니까? 농민 봉기라든가 전쟁에서도 한마디로 남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300년간 부를 12대 후손까지 고스란히 전달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깊은 어떤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최씨 부자는 흉년에는 후손들에게 땅을 사지 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부자가 되면 민심을 잃게 십상이죠. 정난 부자가 쉽게 될 수 있는 흉년기에는 후손들에게 특별히 탐욕을 억제하라는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너무 부자가 되면은 탈이 나는 것을 경계하는 탁월한 어떤 지혜의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을 알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위치 아닐까요? 즉 흉년기, 금융위기 때와 같은 시대에는 부자가 되는 것은 평소보다 쉽습니다. 자, 그 당시 과거 최부자가 말한 흉년기가 오늘날의 IMF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아닌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마디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시장에 역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침울하고 모두들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귀에 못실 박힐 정도로 듣고 또 다짐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실행을 못 하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따라서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큰 그림을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100포인트 되었던 주식시장이 30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죠. 부동산 시장도 반값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투자를 했던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신흥부자가 되었죠. 우리나라 땅값이 1964년에서 2013년까지 50년간 무려 3,000배가 올랐다는 사실. 64년도 1억을 했더라면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3천억 원이 됐겠죠. 대한민국에서 5% 정도의 사람들만 그 가능성을 찾고 실행하고 태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공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부자들이고 부자가 될 투자자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도 흉년기에 홀로 시장의 흐름에 역행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같이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시장에 뛰어들었죠. 또 세계적인 부자인 멕시코의 통신 재벌인 카를로스 스립 회장도 그렇습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아시아의 최고 부자인 홍콩의 리커싱도 그런 사람이죠. 부동산 투자의 교본을 부여주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사례이고 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고난 경제 감각으로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뛰어들었죠. 1980년에 멕시코가 우리나라 IMF 같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헐값에 나온 기업들과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타의 추종이 되었죠. 항상 경제적인 지식이나 투자 자금을 모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미래 가치를 보는 눈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다 그 큰 그림을 보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은 한마디로 외로운 투자를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아시아 최고인 부자인 홍콩의 리카싱도 가난한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는 힘들 때도 먼 미래를 봤고 미래 가치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부를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국 본토에서 문화혁명이 발생했죠. 그때 많은 홍콩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재산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은 자산을 헐값으로 전부 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는 홍콩의 미래와 경기 회복을 믿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헐값에 내놓은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였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홍콩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원을 쓰면 5원이 리커싱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할 정도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는 행동할 때에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주의 최씨 부자가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라고 한 말씀의 숨겨진 지혜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새겨들어서 흉년기에 땅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11년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대로 많은 것을 실행하지 아마 못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전부 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10년여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백신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나왔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도 일단은 우리가 WHO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일단 믿어야 되겠죠. 따라서 어쨌든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어떤 궤도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 날 때 강의를 듣고 또 메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